네,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남이 유부녀인 불륜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왜 주거 침입에 해당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있는데 원래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그 불륜녀의 집에 가서 3번 정도 성관계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성관계 자체는 사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불륜남이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 침입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거 침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또 무죄 받은 다음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재판인데 대법원에서 이걸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이 배당이 되면 대법원에 3개 부가 있는데 이 부에서 대법관이 이제 3분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고요. 또 뭐 이전에 있던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특히 이제 헌법이랄지 법률에 위배되는 판례랄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뭐 또 사유적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는데 이 사건도 아마 대법원 판사끼리 유죄냐 무죄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게 판례였어요. 그렇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어떠한 범죄 행위 또는 목적,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거 침입을 하게 되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같이 동거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기 때문에 이건 주거 침입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1심 유죄를 받았지만 2심은 무죄를 받았죠. 그렇지만 기소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건 주거에 거주하는 그 여자가 이미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나 자유를 해쳤다고 볼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서 동거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지금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어제 공개 변론을 보고 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검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근데 간통죄 폐지됐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자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주거침입죄 처벌한다? 이것은 좀 우회적인 처벌이라고 봐요. 간통죄를 폐지한 거와는 좀 모순되는 경우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 형벌권이 너무나 과도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거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이고 프라이버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침범을 하고 확장을 해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그 안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 자체는 형벌권의 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만에 하나 불륜남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불륜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여자의. 그럼 여자는 주거침입죄를 교사한 겁니까? 아니면 종범이에요? 아니면 공범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자도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법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남이 오는 걸 허락했는데 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상식지에 맞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좀 상당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 기숙사에 대학생 둘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는 A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그 A라는 사람을 기숙사 방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논다랄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랄지 하면 그럼 그게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그런 논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공개변론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릴 건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전원합의체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불화가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집을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 집에 기거를 하다가 한 달 정도 해서 집을 돌아오니까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물쇠가 요즘 이제 비밀번호겠죠. 비밀번호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자물쇠 통을 완전 부수고 집에 들어간 사안인데 이것도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집에 내가 들어와서 물론 문에 잠금 장치를 부순 건 맞지만 원래 살던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왜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그런 의아한 생각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미 집을 나가고 나서는 그 주거에 대한 어떤 평온이나 자유는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온과 자유를 해쳤다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 1심도 유죄가 나오고 2심도 유죄가 나왔어요. 이게 대법원의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과연 유죄를 할 것이냐 무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뭐 이 케이스도 결국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죄랄지 법이랄지 이런 걸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인권이랄지 아니면 개인의 사상을 보호랄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걸 변경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의 역할이 큰데 대법원이랄지 법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것도 사실 사회적인 어떤 현상 그리고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법조계 아닌 법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만들면 굉장히 변경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 바로 법조 아니 법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